전국 단위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가 2026년 6월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거의 1년도 안 남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대선은 3월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국정 운영에 뭐 지금도 사실은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었다고 볼 수 없는데 저는 벌써 레임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네, 이번에도 네. 패싱 당했잖아요. 그렇죠. 만찬에도 아직 그 윤석열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숨지고 있는데 본인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거의 넘었죠. 그런 생각하면 예. 조금 있으면은 대통령하고 크게 각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했는데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시 한번 당 대표 도전한 것은 예. 결국은 대권의 꿈이 있는 거고 대권을 잡으려면 지금 인기 없는 대통령 각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마저 돌아서기 시작하면 세게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이제부터는 지방선거에 자기도 자기 사람들 공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런저런 생각 등등 해서 한꺼번에 돌아설 가능성은 높다. 저는 이미 레임덕이 왔다고 봅니다. 레임덕이 왔다. 특히 이 의료 대란 문제 해결 못하면 예. 레임덕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임기를 다 못 마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전망하세요?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예. 그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해법을 삼을 수는 있겠죠. 지금 이 상태로 정권이 바뀌면 예. 윤석열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는 100% 구속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예. 뭐 특검을 만들면은 윤석열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 했던 거 자기가 다 감췄으니까. 그랬을 때 예. 임기는 이제 2년 얼마밖에 안 남은 상태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 해법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여야가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예. 이 개헌을 원하잖아요. 임기 단축 관련된 예. 정치권도 원하고 뭐 4년 중임 예, 같은 예, 거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권력구조 개편만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다른 건 좀 원포인트 개헌. 예. 많이 손봐야 되니까 그렇죠. 원포인트 개헌만 바라는 건데 그러면은 임기를 단축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좀 아까 뭐 혹시 그 시민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거리로 나오면 용서해서 못 견딜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정치권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윤석열은 왜 대통령이 됐을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네. 본인은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한번 꿈에도 그려본 적이 없는 그런 직책을 자기도 모르게 맡은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도 없어요. 검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적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또 인맥 풀도 많고 또 혼자가 아닌 당이 집권하는 거잖아요. 그 당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윤석열은 자기 혼자 집권했어요. 맞아요. 아마 본인은 당에서 도움 안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맨날 맞아요. 사석에서 국민의힘 욕하고 김건희도 국민의힘 욕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 좁은 풀에서만 쓰려가니까 이상한 사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있었다가 빼서 또 여기 꼽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더더욱 이상한 구렁텅이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난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종인 예. 만났었고 또 이 보수의 그 소위 말해 어른이라 불리는 세 명을 연달아 만났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세 명.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만났었는데 그때 뭐 윤여준 윤여준 만나고 전 환경부 장관. 그렇게 만났었는데 네. 이상돈 이렇게 이상돈 세 명 만났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보수표를 좀 땡겨 오는데 근데 만나고 나서 반응이 좀 있죠. 별로였어요. 특히 김종인 씨의 반응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좀 이상했거든 그게.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판은 윤석열이가 때리게 판다는 거 아닌가? 근데 제 스스로 그렇게 봤거든요. 너무 반응이 미적지근해서.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예. 야, 다음은 이번 판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본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의 말이 어느 정도 뭐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은 항상 될 사람을 미는 경향이 있잖아요. 약간. 근데 이런 거예요. 예. 그 IMF가 터졌잖아요. 예. 그런데 DJ는
이인재가 나오지 않았으면 졌습니다. IMF가 터져서 나라가 망했는데 네. 김종필과 손잡고 이인재가 나와서 이겼습니다. 그만큼 대선이라는 것은 진보 진영이 이기기 어려운 그런 구도예요. 맞아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 다 종합해 보면 예. 이재명 대표는 40% 이상을 꾸준히 얻어요. 압도적으로 나머지 후보는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이죠. 그런데 내일 대선이다. 그러면 또 51대 49예요. 그렇죠. 싸움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가 평산을 찾아갔잖아요. 네, 맞아요. 왜 찾아간지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잘 봐야 됩니다. 대선에서는 단 한 표도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문표도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가져야죠. 그건 친조국표도 갖고 와야 되는 가져와야죠. 거고 지금 이준석이 국힘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준석 표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지난 대선에 안철수 못 잡았잖아요. 맞아요. 잡았으면 어땠을까? 졌을까요? 아니, 0.7%인데 이겼겠죠. 안철수 잡았으면 이겼어요. 그래서 안철수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절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기려면 이 한 표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산을 가고 김종인을 만나고 뭐 조국한테 그렇게 뭐 적대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이재명 대표가 대권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종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막판에 가서는 이준석과도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죠. 아, 그래야 된다. 네. 그게 뭐 문제 있습니까? 잡아야지. 아니, 문제는 없죠. 예. 그냥 물어본 거예요. DJ가 네, 옛날에 70년대 대선 때 네. 이철승 씨랑 각 썼었어요. 이렇게 예, 명함에다가 명함에다. 날 밀어주면 네, 내가 뭐 몇 개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 약속 지켰는지 아십니까? 안 지켰죠. 안 지켰어요. DJP 연합 JP한테 뭐 주고 뭐 하겠다. 네, 내각제도 검토해 볼 수 네. 있다.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안 지켰습니다. 김영삼이 3당 합당하면서 네, 거기도 각서 썼어요. 네. 내각제 지켰습니까? 안 안 지켰습니다. 정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그런 거다. 이기는 게 필요하다. 자, 지금 금투세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시끄럽죠. 우리가 집권하고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죠. 필요하면 그게 꼭 필요하다면 집권하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맞아요. 아니 내년에 하나, 네. 3년 뒤에 하나 그렇게 차이는 크고 하늘이 무너지고 막 세수가 그건 아니죠. 펑크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에요. 집권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직권이 필요하다. 일단은 집권을 해야죠. 우리가 집권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아닌 내가 왜 우리라 그러지? 민주당이 나 당원도 아닌데? 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면 네, 네. 지금 이런 의료대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주식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기고 그러지 붕괴 않죠. 됐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일본한테 구력 외교를 했겠습니까? 안 하죠. 예? 오염수 방수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 절대 사도강산 하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집권이다. 집권이다. 집권한 다음에 청사진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집권을 위해서는 네. 적과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할 수 있는 거고 네. 금투수 문제도 어쨌든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그걸 끌고 가냐는 거야. 어? 사실은 추경호가 낸 법안이었는데 지금 저기서 프레임을 이재명 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재명은 얘기하고 찬성하지도 않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끌려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집권이니까 거기에 모든 그럼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러면은 예, 특히 대한민국은 올로와 나싱이에요. 맞아요. 지는 사람은 단 모든 하나도 걸 잃어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판 받고 수사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기는 게 중요하다. 예. 자, 요즘 계엄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뭐 잠깐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정말 촛불을 들거나 아니면 정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져 가지고 거리로 나왔을 때 계엄이 선포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불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쿠데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계엄도 불가능한 거예요. 계엄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박정희나 전두환이 쿠데타 할 때는 예. 자기들 정말 목숨과 또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 뭉쳤잖아요. 그렇죠. 성공하면은 혁명이고 맞아요. 실패하면 다 사형이에요. 맞아. 자, 그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지금 만일 뭐 수뇌부에서 예. 군 수뇌부 몇 명이서 중앙파 몇 명이서 예. 이렇게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되니까 계엄을 합시다. 그래서 밑에 장교들한테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시를 내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안 있을까요? 못 한다. 못 합니다. 이 정부 끝나면 내가 그러면 감옥 가는데 그렇죠. 누가 그걸 할 수 만약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맞아. 군 수뇌부 몇 명 할 수 못해요. 그리고 이게 비밀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죠. 21세기 첨단 시대에 어떻게 비밀이 유지가 가능하냐? 되겠습니까? 어렵다. 예. 그런데 만에 하나 예. 만에 하나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있을 수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미리 김을 빼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를 계속 끌고 가나가면 민주당이 말라스러 봐요. 여기서 그 끝내야 되는 거. 거기다가 우리 뭐 김병주 예비역 대장도 있고, 예, 맞습니다. 우리 저 강원도 도당위원장은 또 삼성 출신이에요. 장군 출신이에요. 출신이죠. 네, 맞아요. 군에 뭔가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런 분들한테 연락이 가요. 그리고 뭐 군 핵심 요직 혹은 정보 라인, 예. 국정원 등등 또 민주당에 연결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분명히 미리 얘기해 줄 거니까. 옛날 댓글 사건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맞아요. 정보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김 빼기. 예. 항상 뭐가 터지려고 그러면 미리 김을 빼가지고 또 못하게 만드는 빼놨잖아요. 거죠. 예, 이미 빼놓은 빼놨고 거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다른 이슈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예. 김건희의 뭐 선거 개입, 그다음에 의료 대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온갖 포화를 집중하면 휘청거린다고. 왜 다른 걸 갖고 와요? 필요가 없는 필요 거지. 없다, 그거는. 예. 아,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정말로 예. 윤석열 정부가 예. 개헌을 하려고 마음먹어. 예.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계속해서 개헌 그것 때문에 안 할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뭐 더 이상 이 문제는 크게 끌고 들어가면은 나는 뭐 민주당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예. 이 정도면 됐다. 예. 이미 김은 빠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